저는 참 나쁜 년입니다. 제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아이를 유혹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출장이 잦고 야근도 많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반해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한창 사춘기일 나의 요새. 애들답지 않게 저를 보며 수줍게 인사하는 아이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성실한 남편과 함께 살면서 저 아이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재혼이지만 저는 초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직장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술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결혼 전에는 술도 함께 자주 마셨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은 밖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식을 하고 나면 겨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었고 아들인 정규와 함께 남편을 부축해 침대에 눕혀 주어야 했죠. 주사가 없는 것을 다행이라 여겨야 할까요? 그래도 정규는 저를 참 잘 따라 주었습니다. 제가 외롭고 쓸쓸해 보였던 것 같아요. 직장일로 바쁜 남편을 대신해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정규가 참 예뻤어요.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이런 아들이라면 3명도 키우겠다 생각했습니다. 정규는 중고등학교 때 별 다른 말썽 없이 잘 지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할 때 옆에서 쫑알쫑알 얘기도 해주고 공부를 할 때 빼고는 제 옆에 와서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해줘서 가정주부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었어요. 정규는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니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엄마랑 아빠는 부부라기보다는 가까운 친구 사이 같아. 이렇게 말하는 정규를 보며 다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무뚝뚝한 아빠를 골라 나를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정규에게 참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대학생이 된 정규는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서 쓰겠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더군요. 솔직한 제 마음은 정규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집에 일찍 와서 저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었으면 했죠. 하지만 정규가 사회생활을 하겠다는데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대신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정규는 곧바로 집으로 와서
제 일을 도와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정규에게 속에 있는 모든 말을 하게 되더군요. 발렌타인데이라고 초콜릿과 꽃다발을 사다가 저에게 안겨주는 착한 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같이 영화도 보고 맛집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면 저는 자연스럽게 정규 팔짱을 끼고 함께 영화를 봤죠. 저는 자연스럽게 신작 영화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정규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는 엄청 기뻐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저희는 팔짱을 끼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밤늦게까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정규가 군대에 있는 동안은 세상을 잃은 것 같이 지냈어요. 안 올 것 같던 정규의 제대가 왔고 어느새 정규는 대학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정규 엄마 같은 잔소리를 했네요. 이제 곧 졸업하고 직장도 잡혔는데 사귀는 아가씨는 있니? 저의 질문에 엄마, 내가 무슨 여자한테 관심이 있겠어? 엄마가 있는데 생글생글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아들에게 너무 큰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베란다 창밖을 내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정규도 뭔가를 감지했는지 조용히 있더군요. 저는 눈물이 흘렀고 정규는 제 어깨를 두드려 주며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봐, 내가. 정규에게 집착을 하게 된 것 같아. 엄마가 너무 외로웠나 봐. 이해해 줄 수 있니? 정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규는 나중에 말해 주었습니다. 이날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다고. 정규는 저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저는 정규 가슴에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규와 주말에도 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는지 왜 주말에 정규와 나가지 않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남편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하더군요. 내가 주말에 하루 쉬는 거 알잖아. 인상을 쓰며 이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한 제 잘못이지요. 정규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주말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정규는 신이 나서 저를 꼭 끌어안더라고요. 저는 정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는데 정규는 제가 떨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나 봐요. 정규는 저의 눈동자를 한참 바라보더니
저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지막이 속삭이는 정규 말에 저는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규와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 염색을 하고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정규가 좋아하는 옷을 골라 입고 기다렸죠. 극장에서 정규는 자연스럽게 저에게 어깨 동무를 했고, 저는 정규에게 기대어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본 후 우리는 늘 가던 한강 고수부지의 카페로 갔어요. 날씨가 너무 포근해 우리는 카페 밖으로 나와 한강을 바라보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정규는 제 어깨에 기대 저에게 귓속말로 엄마 오늘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고생의 설레임 같은 것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러면 안 돼. 병규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이런 마음과 병규가 나를 안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갈까? 너무 늦었네. 이 말과 동시에 일어서는 저를 정규는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안겨 있었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정규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정규는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라고 하더군요. 화장실 급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다른 게 급해요. 정규는 저를 덮쳐왔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정규를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차에서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규를 손과 입으로 해주었죠. 병규 표정은 뭔가 불만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정규에게 귓속말로 있다 침대에서 편하게 하자. 정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빙글 웃으며 정규를 보았는데 정규는 놀람 반 기대 반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보니 남편은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회사 동료와 술 한잔하고 들어온다고 하더니 오늘도 만취가 되어 귀가를 했나 봅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오겠다고 말했지만 정규는 제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더군요. 아까 차 안에서 치른 일 때문에 저는 씻어야만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정규는 제 팔을 잡고 방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나의 치부를 정규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웠지만 정규의 완력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이미 차에서 한 번 만족을 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기에는 정규의 나이가 너무 젊었나 봅니다. 정규는 저를 침대에 앉혀놓고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은 채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 은혜 씨, 사랑해요. 정규 씨, 나도 사랑해. 이젠 나도 몰라. 정규 씨 마음대로 해줘. 우리는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방 천장까지 몇 번을 오르내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정규는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정규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언제나 정규가 먼저 그 말을 했죠. 저는 정규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부재를 채워준 나의 아들, 집안일을 도와주며 조잘되던 귀여운 모습, 이랬던 어린아이에게 저는 마음을 뺏기고 말았나 봅니다. 참 나쁜 년이죠? 어린아이라서 판단력이 부족해서 정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른이고 중년이 다 된 사람인데 그런 아이를 바로 잡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 제가 정규를 유혹한 것입니다. 제가 나쁜 년입니다. 새벽까지 일을 치르고 잠시 일어났을 때 정규는 잠에서 깨어난 듯 했습니다. 저는 정규에게 사랑해요. 이렇게 속삭이며 볼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한 채로 웃는 표정을 짓는 정규가 너무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씻고 안방으로 가야겠어. 잘 자요, 내 사랑. 저는 이렇게 말하고 샤워를 한 후 안방에 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은 남편도 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남편은 집에서 혼자 쉬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정규는 엄마, 아빠 집에서 혼자 쉽게 우리가 나가요. 저는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정규 젊음을 채워주고 잠을 1시간 남짓 잤을 뿐이니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하지만 정규 말을 듣고 피로가 싹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정규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저 병규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정규는 저희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엄마 피곤해요? 이렇게 웃더군요. 아니, 괜찮아. 제 말에 정규는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또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정규에게 몸을 먹혔지만 또 반응이 오는 것을 보면 나도 아직 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정규에게
모텔을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규는 환하게 웃으며 저의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갔어요. 저는 정규 주머니에 돈을 넣어 주었습니다. 모텔비를 계산하고 저희는 정해진 방을 찾아갔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씻고 정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전날과 같이 정규는 많이 급했습니다. 저는 씻지도 못하고 정규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씻을 힘도 없어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정규 손길이 느껴져 잠이 스르륵 깼고 또 정규 젊음을 채워 주어야만 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남자의 팔베개가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모텔 화장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정규도 피로가 많이 쌓였을 테니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게 할 참이었어요. 엄마, 같이 들어가요. 나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도리지를 쳤지만 정규는 막무가내로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좁은 욕조에 정규와 함께 몸을 담그고 있으니 피로가 많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녁을 먹고 저는 기절한 것처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자고 일어나 보니 남편은 이미 출근을 하고 집에 없었어요. 긴 잠을 자고 피로가 풀려 몸이 너무 개운했습니다. 아마 제대로 일을 치른 것 때문에 개운한 것이었는지도 모르지요. 그 후로도 정규와 알콩달콩 지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는 정규 방으로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죠. 남편이 회사에 있을 시간에 정규와 둘이 집에 있을 때면 정규와 불꽃이 튈 정도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또 재미난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으며 힘차게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